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스닥 반등세에 뛰어들어도 될까?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의 반등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800선을 돌파해내면서 그동안의 답답함을 달래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별한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반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흘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관의 수급과 또 미국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수의 불안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가 관망세 속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이 크게 올라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점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수요일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코스닥 시장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출석 체크하고 싶어져서요. 하고 넘어갈게요. 호크아이님 오셨고요. 축복의 통로님, 살려줘요님, 주식 막 사는 쫄보님 요새 계속 아이디 바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답노트님이 앵커님 옷이 독도새우 알 색상이라고 맞나요? 독도새우 알 색상이 이런 초록색인가요? 그렇고요. 또 살려줘요님 오셨고 경제 살아나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당계 1년차님, 해피트리님까지 출석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야인스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봉을 그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어제보다도 더 강한 힘을 보여주는 코스닥이었는데요.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의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계속 이제 9월 18일부터인가 계속 빠졌어요.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가다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낙폭 가대죠. 낙폭 가대인데 여기서 오늘 뭐 크게 올라간 게 바이오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수혜주들, 그다음에 풍력주들. 최근에 뉴딜 관련 풍력주 많이 올랐다가 갑자기 이제 30% 다 빠졌다가 이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뭐 대다수 매매를 하니까 근데 요즘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외국인들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진 걸 사서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기관들도 팔 때는 며칠 전 폭락할 때는 막 공격적으로 팔아제키고 그러니까요. 또 오늘은 또 사버렸어요. 또 그래서 몇 개 종목은 또 공격 사고, 즉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는 그 매매를 하게 되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등락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런 상태고 또한 오늘 오른 것은 기술적으로 한 30% 정도 빠졌거든요. 대다수 지수보다도 이제 네. 빠져서 그러면 30%대 초반 빠지면 기술적 일단 반등을 합니다.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의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690, 아니다, 790을 갔을 때는 네네. 840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데 840이요? 네. 840까지 가면 또 다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반등은 일단은 기술적 기술적 반등으로 단기적인 네. 반등이고 아직 추세적인 상승은 앞으로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된다. 추세는 하는 거죠. 아직 추세는 완전히 상승 추세는 끝났고요. 하락 추세 중에 반등하고 있는 거죠. 하락 추세 중에 네. 반등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이제 낙폭과대 인식이 됐다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낙폭과대 인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해줬다는 점. 생각보다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향은 단기적인 추세보다는 그래도 좀 경기에 관련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낙폭과대 인식 플러스 저점 인식이 확실하게 좀 진행되었다라고 그래서 생각하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네. 근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환경은 사실 꾸준하게 환율적인 환경이 외국인에게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언급해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1,130원대까지 떨어졌었고 외국인은 이제 뭐 1,190원, 1,150원, 1,140원, 지금은 1,130원대까지 내려오는데 네. 아주 적극적인 모습은 없었어요. 계속 꾸준하게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상태인데 외국인들은 어디까지 떨어지는가를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지수 자체가 낙폭 과대됐다는 인식도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지난주 주말 때부터 지난주 후반 때부터 해서 정부 당국의 이 환율 시장 개입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환율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고 환율 지지대를 만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시선에서는 추가적인 환율에 대한 하락보다는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 바닥이구나. 그러니까 네. 지지선이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다리기보다는 이제는 바닥 인식에 대한 환율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 해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수급이 안정되고 수급에 따르는 뭐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요 섹터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이 제법 건강한 반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좀 이 코스닥 반등이 좀 더 컸고 사실 코스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다만 등락에 대한 포인트가 코스닥이 좀 더 컸을 텐데 일단은 코스닥 내에 있는 바이오 섹터라든지 그리고 IT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실적 기반으로서 또 움직이면서 상당히 좀 시장이 좀 건강한 상승을 했다라는 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승이다라고 보시면은 앞으로서 계속해서 흐름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이번에 이제 저점 인식이 돼서 저점을 잡히게 되면요, 네네. 주가가 이제 박스권 형태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상단은 좀 높이 본다라면은 860포인트대까지 그리고 뭐 하단의 지지선을 다시 본다라면은 780포인트에 대한 이런 박스권이 전개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모 전문가님께서는 건강한 반등이다라고 하시면서 외국인의 수급들을 좀 체크해 주셨는데 저는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더 궁금을 해요. 기관이 워낙에 많이 팔았었잖아요. 특히나 코스닥에서 뭐 한 달 동안 1조 넘게 팔았다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살짝 멈췄어요. 이 매도 공세가 완전히 멈춘 건지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건지 저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기간의 매도는 네. 지금 정도 나오거든요. 11월 달 그래요? 경우에 네네. 11월 내외까지 거의 나와요. 11월 달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뭐 기간 관련된 자금들이 운용 자금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를 보고 다음에 또 운용을 맡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연기금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11월 전에 거의 10일 말 전에 거의 다 이제 익절이 되거든요. 네. 이익 실현이든지 확정을 집니다. 그럼 올해는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든 자문사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도 이익을 확정시키고 성과를 받든지 아니면 다시 내년도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거든. 주로 1년 정도를 많이 하니까 네. 보고 적은 자금을 받더라도 그러면 기관의 자금은 이 11일까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장기 자금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장기 자금들도 결국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나 그러면 미리 지금 많이 올라왔을 때 이익을 확정해 놓는 거죠.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일반 법인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주식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개별 이런 거 아니겠지만 각 기업마다도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고 요즘 보면 사모펀드도 막 넣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보면 넣어가지고 못 찾고 있더라고요. 기업들도 오니까 그러면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익을 확정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을 받아내야 되는데 개인들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자금이 커요. 옛날보다 뭐 거래가 2배 이상도 좋고 그런데 네. 이 개인들은 분산돼 있는데 파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팔기 때문에 시세가 확 내려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죠, 며칠 전에. 오늘은 또 기관이 그냥 또 사버리니까 올라가고요. 개인도 같이 가세해서 네. 그래서 같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아직은 물량이 나올 물량들이 아직 많다 이렇게 저는 아직 보고 많다.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님이 기관 내일 당장 돌아와라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하셨는데 이 기관이 돌아오는 게 코스닥의 지수에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관은 돌아오지 않지 않겠어요? 안 돌아올까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네.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사라져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해소되면 다 사라지잖아요. 네네. 뻔히 6개월 뒤, 1년 뒤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도 정말 많이 왔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개인의 강세 장세가 지금 IMF 때도 그랬고요. 네. 2008년도 그랬고 8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강세가 있은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3월부터 강세였다고 치고요. 그러면 거의 다 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오늘 반등의 이유들 또 앞으로에 대한 수급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관모 전문가님 그러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비교하면 어때요? 일단 양시장이 최근에 좀 둘 다 마찬가지로 못 났어요. 예, 지지부진했고 빠졌고. 못 났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누가 더 반등을 좀 더 크게 해주느냐 그 차이인데
저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코스닥 쪽에 상당히 큰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외국인 수급이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왔다는 거를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에서 이제 최병호 전문가에게 또 질문을 했던 내용이지만은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기관이 사준다 해서 아주 반기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의심할 거예요. 기관이 사는 거는 단기적인 포지션에 대한 의심을 할 것이고. 네. 근데 다만 이제 기관도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언젠가는 이 시장에 대한 이 수급 체계가 좀 바뀌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 들어올 것이고, 또 여기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방향이 유지가 되면은 기관들도 액티브 자금들이 크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생각 없이 그냥 외국인 따라 들어온 종목 수급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반응이 코스닥 쪽에서 먼저 좀 크게 불었기 때문에 좀 코스닥에 대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 중요한 거는 이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일 시장이다라는 거. 왜냐면은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미 대선 이후에 큰 퍼포먼스를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즉시적인 효력이라든지 네. 또 앞으로 향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근데 그 눈높이를 못 맞추게 되면은 시장은 뭔가 이 길을 잃었다라는 평이 맞을 정도로 아마 시장에 대한 좀 관망세가 좀 깊어질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불안정한 시장 안에서는 실적을 바라보게 되는데 실적주에 대한 포지션이 사실 언택트 환경에서 유리한 기업들 살펴보면은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코스피 쪽에서는 그 둘 종목들이 사실 시가총액에 많이 포진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제법 포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높이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가벼울 수 있다.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은 거의 다 바이오 종목들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바이오죠. 네. 그런데 이제 연말까지 이 코로나에 대한 아직도 이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한 상태이고 백신이 안 나온 상태에서 미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이제 그 다음 이제 모멘텀 남아 있는 이슈는 뭐냐? 지금 현재는 이슈의 가장 큰 부각은 미 대선,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남은 이제 다음 이 내용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코로나 백신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된 백신에 대한 후보 물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반복이 될 수 있겠죠. 네. 뭐 마냥 올라간다가 아니라 관심이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관심이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에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쪽 변동이 좀 있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지금 우위 장세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나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단기적이나 길게는 좀 다른데 네. 볼 때 주로 차트를 보면 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투자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차트를 보고 네. 코스피와 코스닥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8월 13일 고점을 하고 나서 급락하고 나서 그다음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봉 차트를 보니까 정말 행보를 잘하고 있죠. 안정적인 겁니다. 22평선 네. 이상에. 그리고 퍼센트 K도 40배 이상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건 아주 강하다는 거죠. 견조한 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장기적 과거에 2006년부터 14년 동안 보면 자, 백스권 상단에서 하늘선 보시면 세 개가 월봉입니다. 세 번째 양봉이 떴을 때는 주식이 급등합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아직은 행보해서 이 코스피는 가고 있는 상태고요. 장기적으로 좋다. 그래서 대형주는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 들어가 있고 가일권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보면 이제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가장 고점이 일단 나오니까 고점을 체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려왔다. 그러면 이 주식은 보시면 이렇게 사람 얼굴로 치면 여기 고점이 얼굴이거든요. 네. 그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으니까 이 헤드 앤 숄더 머리와 양쪽 헤드 앤 숄더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 그 저점이 깨져버렸어요. 저점이랑 여기 보시면 이 깨진 상태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등하더라도 위까지 반등하더라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죠 추세 상승이 완전히 마무리된 거죠. 헤드앤숄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게 일봉이니까 이제 중기적으로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도 보시면
급락하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갔다 급락하고 가격 쇼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점이 900포인트가 사람 얼굴을 딱 그린다면 이건 헤드앤숄더입니다. 그리고 저가가 붕괴됐기 때문에 붕괴되고 이번 주는 올렸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거지만 네. 그래도 이런 모양에서는 위로 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스토캐스틱 상도 3개가 삼봉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하락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멀었다. 반등하다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월봉 차트 보면 지금 이런 차트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 급등하고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는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반등할 때 박스권 상단 900, 890이나 900 왔을 때 다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물리면 또다시 내년까지 물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네. 위험한 구간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주린이 분들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하면 이렇게 내려간다는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조심해서 반등 시에 비중을 특히 테마주 비중 축소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적 대비 오버슈팅한 것은 전부 다 소형주는 비중 축소해야만 이제 본전을 지킬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본전은 못 지금 내가 산 가격이 10%입니다. 10% 이 30% 손해 나 있으면 10%까지 올라가요. 그때 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도 이제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종목들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오늘의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뭐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기는 했는데 뭐 바이오도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힘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린 뉴딜 흐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 눈여겨봐도 되는 종목들일까요? 일단은 한시적으로 나온 섹터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산업에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이 한시적인 이벤트 성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여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을 위한 인프라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좀 길게 보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풍력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수소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이지만 네. 사실 한동안 많이 소외되었다가 다시 재차 부각이 되는 것이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 수소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또 새롭게 또 크게 볼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종목들 길게 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시면 지금 올라타도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우선은 이제 오늘 위치에서 좀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은 풍력에서 유니슨, 태웅 이와 같은 종목들 좀 집중력이 좀 좋았는데요. 네. 오늘 뭐 9%대, 뭐 적게는 5%대 움직임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좀 빠져있던 이 위치를 보면은 충분히 새롭게 신규 접근하셔도 괜찮다. 뭐 달리는 말이 올라탄다는 표현은 아니고 그동안에 낙폭되었던 자리를 이제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 종목을 좀 생각해 보면은 저는 CS 윈드, 뭐 CS 베어링 이 두 회사를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풍력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시장이 유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준비를 합니다. 유럽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 연결고리를 가장 가지고 있는 회사가 CS 윈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최우선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에 대한 앞으로 전망과 함께 CS 윈드, CS 베어링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병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린 뉴딜 강했는데요. 계속 좀 지켜볼까요? 오늘 그린 코스닥 100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트리 BNT가 14% 오르고 알테오젠 10%, 유니선이 9.8%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니선이 이제 풍력주죠. 그러면 유니선을 풍력주인데 적자 기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동국 SNC를 보더라도 과거에 적자 나다가 뭐 올 상반기 흑자 났지만 100억대 이익 나오고 하는데 이 시가총액 6천억대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풍력해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뭐 풍력 파고라든지 태양광이 해서 뉴딜에서 기대를 하지만 네. 과거에도 10년 전에 태양광 엄청나게 산다고 해서 뭐 솔트론도 같이 저 위에서 막 40만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3만 원까지.
생각보다 성장을 못한 거죠. 태양광 산업이. 왜냐하면 대중화를 못한 거는 지금도 태양광은 대중화가 안 되거든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정책적으로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폭력도 마찬가지 설치할 데가 없다. 물론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만 똑같아요. 정책적으로. 항상 새 정부가 이렇게 하면 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그게 여러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대중화, 즉 전기라든지 이런 걸 생산했을 때 그걸 사줘야 되는데 사주는 값이 비싸지면 누가 대중화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석해도 훨씬 더 싼데 태양광이라든지 하면 그걸 사주는 적자가 나게 되거든요. 지금 한전도 그런 게 상당히 적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친환경을 위해 사겠지만 그래서 관련된 주식이 정말 너무나 말해서 1,000원짜리가 동국에서도 10,000원대 왔거든요. 10배가 올랐어요. 네. 그럼 10병원 시가 7천억이면 최소한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나오든지 해야 되는 100억이고 적자 났고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 흑자로 몇 년 뒤에도 가야 될까요? 그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테마인 거죠. 그래서 가격만 올라가도 뭐 그게 타당화, 정당화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전부 다 끝났습니다. 유니선도 그렇고 반등할 때 이번에 네. 만약에 바이든 되면 다행히 올라오면 그때 팔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위로 사줘야 돼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래서 반등할 때 꼭 매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종목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는 특히 앞으로 3년간 지금 물려 있으면 3년 동안 본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충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가 해소되면 다시 코로나 시대가 이 제2 코로나가 와야만 다시 그 테마가 불까 똑같은 게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될 수 있으면 바이오주를 갖고 있는 절대로 물리지 마시고 들어가면 손절가 단타 치고 들어갔다 하면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서 들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아예 초보자는 들어가지도 마시고. 네. 그래서 바이오주는 물리면 반타작이에요. 그랬다가 반타작 저 밑에 가서 3분의 1 탔을 때 그때 사놓고 2, 3년 기다리면 또 100% 오거든요. 그러면 2, 3년 뒤에 사시라. 지금은 네. 할 생각 하시라.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그래도 나는 성장주 사겠다 하면 뉴딜 관련도 있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성장 중인 전기차 수혜주는 내년에 실적이 폭발합니다. 물론 주가는 많이 당겼었어요. 근데 내년에도 좀 전에는 좋기 때문에 물리면 더 사도 결국은 본전하고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모멘텀보다는 실적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함께 체크해 주시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로 좀 눈을 돌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그래서 코스닥 전망이 어떨 것인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밴드 앞서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어제 오늘 하단을 좀 지지해 준다면은 780포인트대를 이제 하단으로 좀 볼 수 있는 인식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상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 최병훈 전문가가 숄더 형태에 대한 해석을 해준 것처럼 그 어깨선을 넘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어깨선 위치가 860포인트 이와 같은 밴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무튼 이제 시장이 다시 되돌아온다라면은 증시의 상승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된 섹터 대표주들 움직임도 괜찮겠지만은 실적주와 더불어서 성장주에 대한 포인트 저는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꾸준한 우상향이 되었을 때 지수에 대한 걱정이 좀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는 시세 차익에 대한 목적을 두었을 때 새로운 먹거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항상 제가 올 상반기 때 이야기 드렸던 거는 정부가 투자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그 신성장 동력에 집중하자. 코로나가 위기에 있지만은 네. 위기 속에서도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집중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기업의 투자, 정부의 투자가 나올 수 있는 신성장 산업 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네.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코스닥 종목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사실 메인 기업들은 코스피의 대형주를 많이 보겠죠. 근데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뭐 2차 전지 소부장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렇게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나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코스닥 전망 어느 정도로 보세요? 코스닥 전망은 지수 전망 일단은 상단 밴드는 848포인트 정도에서 정말 조금 더 좋다면 870 정도까지 볼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쉽지 않다. 그리고 하단 밴드가 중요한데요. 네. 아직은 저가를 찍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단 밴드 692포인트 앞으로 100포인트 정도는 빠져야 된다. 700선도 깨질까요? 이렇게 그렇게 만약에 이번에 저점이 깨지면 690 갔다가도 반등하더라도 다시 추세가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네. 다행히 올해는
워낙 개인도 많고요. 이제 거래도 과거 작년보다는 두 배 이상 계속 실려 있기 때문에 등락을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거 악재가 있으면 모르지만 네. 자 그런데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올해 코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위에 헤드앤숄더 나왔다 그러지만 지금 제가 하살표로 앞으로 전망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위에도 올라갔다가 다시 쭉 저점 깨고 내려가고 다시 반등하고요. 밑에 스토캐스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삼봉이 스토캐스트 나오고 그러면 이 3월부터 추세는 끝났다는 건 이제 조정 중인 거죠. 하락 조정하든 반등 행보 조정하든 그다음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코스닥 주봉 코스닥 지수를 결정하는 게 제약업종입니다. 네네. 바이오, 시가총 거의 대다수 위에 높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제약업종 지수 주봉 차트로 보면 되거든요. 그럼 제약업종 주봉 지수 차트를 보게 되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나쁘게 형성돼. 위에 강력한 매물대가 지금 파란 하늘색 있죠. 거기를 계속 못 올라가고 고점을 오른쪽에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 또 그러면 제가 다시 반등하더라도 그 저항선이거든요. 저항선 맞으면 다시 내려가면 그때는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약 바이오 이제는 끝났다. 3년 물린다는 게 이 잘못하면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약업종이 지수가 안 가면 코스닥 지수가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코스닥 중에서는 하겠다면 실적이 있는 거 빼고는 하시 안 된다. 그래서 코스닥은 좀 조심하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지수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좀 등락을 오가는 상황에서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점검 도와드렸고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